돈 걱정 없이 사는 꿀팁. 60대 인생 2막, 돈 걱정 없이 사는 꿀팁 대방출. 나의 은퇴자금 3억이 있어요. 이걸로 되겠어? 60대 인생 2막. 김할아버지. 60대 초반 은퇴자, 평균적인 재산을 보유한 시니어. 안녕하세요. 우리 멋진 시니어 구독자님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친구, 돈 걱정 뚝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황금기 60대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균적인 은퇴자 김할아버지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얼마 전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통장을 정리해 보셨대요. 국민연금 말고 평생 모은 쌈짓돈이 눈에 들어왔죠. 한숨 섞인 목소리. 아휴, 이게 다야? 큰 아파트도 팔고 빚도 좀 갚고 나니 딱 3억 원이 남더라고. 이걸로 우리 부부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네, 막막해. 맞습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억이라는 숫자가 막막함이 아니라 든든한 희망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자, 그럼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TV나 뉴스에서 나오는 최 회장님 재산 몇 조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우리랑 거리가 멀잖아요. 천문학적인 최 회장님 재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눈 SK 최 회장님의 공식적인 재산이 얼마인가요? 대략 4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김 할아버지의 3억과 비교하면 13,000배가 넘는 금액이죠. 이분들은 우리와 사는 세상이 좀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평균을 살펴봅시다. 진짜 우리 이야기. 한국 가구의 평균 재산은 얼마인가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당 평균 순자산을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적인 재산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가구당 평균 순자산. 대략 4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사이입니다. 조사 시점과 방식에 따라 4억 또는 6억 원 정도 수준. 순자산은 집이나 예금 같은 총 자산에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빚부채를 뺀 진짜 내 돈을 말해요. 김 할아버지처럼 은퇴 자금이 3억 원이라면 와, 내가 평균보다 적은 거 아냐?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평균 숫자보다는 바로 중간값을 봐야 해요. 착시 현상주의. 중간값 중위값이 진짜 평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 회장님처럼 돈이 너무 많은 분이 한 명만 있어도 평균이 확 올라가서 보통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숫자가 부풀려져 보입니다. 이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서민의 재산 수준은 얼마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가구 중 절반 이상은 빚을 갚고 남은 순자산이 3억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김 할아버지의 은퇴자금 3억 원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빚을 뺀 순수한 노후 자금으로 3억 원을 갖고 계시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 상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시니어로서 아주 훌륭하게 노후를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미천을 마련하신 겁니다. 걱정부터 덜어내셔도 좋아요. 3억 원이 있다면 얽매이지 않고 사는 3가지 관리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든든한 3억 원을 어떻게 잘 굴려서 노후의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병원비 걱정 덜며 살아갈 수 있을지 시니어 맞춤형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금융 용어는 빼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릴게요. 꿀팁 첫 번째는 돈 쓰는 방식을 월급 받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은퇴 전에는 매달 정해진 월급이 들어왔죠? 그런데 은퇴 후 3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섭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한 번에 꺼내 쓰지 말고 나눠서 매달 받자. 3억 원을 0% 이자로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꺼내 쓰면 약 12년 반 만에 돈이 모두 바닥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30년을 살아야 하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은퇴 월급 통장 전략입니다. 원금은 지키고 수익만 쏙쏙 받자. 3억 원 원금은 안전한 자산에 넣어두고 거기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 같은 수익만 매달 생활비로 인출하는 겁니다. 이걸 수익 수취형 인출 방식이라고 불러요.
월 배당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요즘은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는 월 배당 ETF 펀드나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등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는 상품이 많습니다. 복잡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시니어 전용 상담 창구에 가셔서 월급처럼 나오는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하세요. 김 할아버지 3억 원을 통장에 잠재우지 말고 매달 꼬박꼬박 깨어있는 작은 월급쟁이로 만들어 보세요. 절세는 나이테크입니다. 안 쓰는 비과세 통장을 찾으세요. 현역 시절에는 소득세 때문에 절세가 중요했지만 60대 이후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금 말고 3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에 세금을 떼이면 아깝잖아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절세의 삼총사를 챙기세요. 첫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세를 한 푼도 떼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 예탁금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등 단위 조합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거의 비과세됩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 IRP입니다. 이미 은퇴하셨어도 여유가 있다면 IRP 계좌를 유지하고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못 받아도 IRP 계좌 안에서 굴린 수익에는 세금이 당장 붙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만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과세 이연 혜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60대부터는 안 쓰는 절세 통장만 잘 챙겨도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갈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걸 나이테크라고 불러야겠죠? 꿀팁 세 번째는 집을 돈으로 바꾸는 든든한 방패, 주택연금입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3억 원을 모았지만 만약 거주하고 계신 집 한 채가 있다면 그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현금 지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족하고 모은 돈 3억 원은 생활비로 쓰다가 고갈될까 걱정될 때 주택연금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연금이 계속 지급되니 노후 자금 고갈될 걱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3억 원과 주택연금을 합치면 월급연금 보너스 3억 원 투자 수익을 받는 셈이 됩니다. 돈에 얽매일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김 할아버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처럼 3억 원은 결코 부족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인 노후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훌륭한 출발 자금이에요. 노후의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최고의 꿀팁은 사실 돈을 잘 굴리는 기술 이전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첫째, 남은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세요. 30년 뒤 돈이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받는 연금과 3억 원에서 나오는 작은 월급으로 오늘의 행복을 사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은행, 증권사에는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한 은퇴 전문 컨설팅 창구가 많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전문가에게 내 3억 원 어떻게 해야 가장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의 60대는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든든한 3억 원이라는 미천을 잘 활용하셔서 돈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생 2막을 펼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님들이 노후를 밝혀줄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